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원음만방 이론의 법음을 널리 전하고자라는 제목으로 도타원 이관도 교무님께서 해주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장 경례. 반갑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6월이면 이론회상을 여신 대종사님과 많은 스승님들이 생각납니다. 그 많은 스승님들을 그리워하면서 출가자로서의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교당 교무로 현장 교화에 대한 재미가 막 커져가고 있을 때 교단의 하명으로 원음방송과 인연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령장을 받을 때 사령장을 주시던 당시 좌산 종법사님께 교화 현장을 떠나는 것이 몹시 아쉽고 또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음방송은 교화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교당으로 가는 것이니 그곳에서 교화를 잘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음방송에 근무하면서 종법사님의 그 말씀은 틀림이 없으셨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큰 교당, 원음방송과 방송교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 법어 도움편 20장에서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선전이나 광고 등으로 이 회상이 주교가 되겠는가? 오직 참다운 사람이 많이 나서 대종사님의 정신을 크게 드러내고 개인의 수양으로나 교단의 사업으로나 오직 실적이 드러나서 민중의 인심이 쏠리고 세상의 인증을 받는 곳에 이 회상의 발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기 83년 1998년 원음방송이 익산에서 개국했습니다. 당시 교정원장이셨던 효사님께서 월요 간부 조회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저께 원음방송을 개국하고 어제 국무총리가 종교수장 등을 부르셔서 서울에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원음방송을 개국하기 전에는 내 자리가 6번째였는데 4번째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담당자에게 여기가 내 자리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다고 합니다. 원음방송을 개국하고 나니 자리가 6번째에서 4번째가 되었는가 보다 하시면서 어디 그 자리가 내 자리냐? 원불교 자리지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인증을 받는 곳에 회상의 발전이 있다고 하신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일화입니다. 지금 원음방송이 방송을 하고 있는 소위 지상파라고 하는 전파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 전파는 국가의 자산이다 보니 허가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고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또 한 번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고 재허가를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상파 전파를 사용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공신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인된 종교로 원불교가 포함되어서 FM 지상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종교방송을 허가받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이고 국가의 자산인 그 전파를 무상으로 쓰고 상업 광고도 하면서 원불교의 교법을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원불교에서 지상파 FM 방송인 원음방송을 개국하여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의 인증, 세상의 인증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왕산 종법사님께서 원음방송에 내방하셨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시기를 원음방송의 시작은 원불교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4대 종교의 반열에 오르게 한 일이었다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직접 받던 재직 교무들과 직원들 모두 그동안의 수고의 보상이라도 받은 듯 크게 기뻐했고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원음방송에서는 방송이 교화 현장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모으고 있습니다. 월간 원강에 한 페이지씩 그동안에 나가고 있었고요. 오늘 나누어 드린 원음 라이브라고 하는 소책자가 그것입니다. 그중 몇몇 사연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교구에 부임을 한 어떤 교무님이 원음방송에 빚을 좀 갚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그 교무님이 원음방송에 진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교무님이 근무했던 교당은 기존 건물 안에 들어있던 곳이었는데 동네 속에 마당이 있는 곳으로 이전 봉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 동네에 텃세가 심했다고 합니다. 특히 동네 유지 할머니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종교가 들어왔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교무와 교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곳은 가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할머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 아들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느 날 집에 온 아들에게 우리 동네에 원불교가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 그 원불교 이상한 종교 아니냐? 이렇게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원불교는 방송국도 있고 믿을 만한 종교다. 그 방송을 들으면 노래도 좋고 좋은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할머니께 말씀드리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아들은 원음방송 애청자였습니다. 그 후로 동네 할머니의 잡음은 사라졌고 교당도 소도시 주택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교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힘이고 이 방송국은 현장 교화의 든든한 응원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화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교당에 찾아온 택시 기사분이 계셨습니다. 야간 운행을 마치고 짬을 내서 왔다고 하면서 새벽에 교당에 찾아왔는데 이분은 교당에 찾아오기까지의 인연이 원음방송이었습니다.
광주 원음방송이 개국을 앞두고 시험방송 중일 때 노래도 좋고 좋은 말씀이 나온다는 소문이, 그런 방송국이 광주에 개국된다는 소문이 택시 기사분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이분은 원음방송 애청자가 되어 택시 운행 중에 교당이 어디 있는지 유심히 살폈고 원불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궁금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교당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지금은 신심 깊은 공부인으로 거듭나서 법포도 받고, 제가 이 법회를 보려고 알아봤더니 예비 법강학마의에 승급하여 법강학마의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원음방송은 모르는 가운데 우리 곁에서 교단의 위상과 대중교화의 물꼬를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산 원음방송 개국 이후 서울과 부산, 광주와 대구, 그 교구의 출가 제가 교도님들의 합심 합력으로 원음방송이 개국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방송교화 사업은 대대적인 성금 모금 등을 통해 잘 조성된 재원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송국을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비용이 드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감했습니다. 교단의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설립 자금과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가지면서도 방송의 장점을 활용하여 대중교화를 하고자 하는 교단의 의지가 컸기에 서울, 부산 쌍둥이를 낳고 광주와 대구를 개국하고 용감하게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 방송국 운영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사심없이 이런 대도를 널리 전하겠다는 일념과 정성으로 개국 이후에 철록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교단 밖에서 상업 광고와 협찬 등으로 수백억의 외부 자원을 가져왔고, 또 제가 출가 교도님들의 정제와 방송교화에 대한 열망을 가진 일반 시청자들도 성금을 보내주십니다. 그러한 정성으로 방송교화, 대중교화의 자리를 채워왔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역대 이사장님들과 이사님들, 그리고 역대 사장님과 직원들의 혈심 어린 노력도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김사은 PD의 감상담을 들으셨죠? 그런 정성들이 모여 오늘의 원음방송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단의 어느 분야에 있든지, 제가 교당에 있으면 교당에 있는 대로, 또 기관에 있으면 기관에 있는 대로 그 자리자리에서 또 그 현장을 책임 맡은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책임과 역할을 다 잘해낸다면 교단은 그 가운데 발전, 성장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간 재건축으로 인해 원음방송은 사옥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나 국가가 맞이한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이 어려움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재가 출가 교도님들의 합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원음방송의 상황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어려움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세계나 국가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이걸 이제 저희는 외부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 환경이 나아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업 광고가 늘어날 것이고 협찬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우리 원음방송 임직원들이 아까 독경하느라고 등단한 교무들 옆모습과 뒷모습을 보셨지만 든든하시죠? 네, 많은 교무들의 정성과 노력 이것이 있고 출가 재가 교도님들의 합력이 있다면 반드시 지금의 원음방송의 어려움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도 아까 일찍 오신 분들은 원음방송이 만든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그 영상에서 그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왕산 종법사님께서도 원음방송이 처한 지금의 이 일로 주저앉거나 쓰러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음방송이 교단의 위상을 높이고 이론 대도를 널리 전하는 사명을 이어가고 결복기 교훈을 견인할 수 있도록 큰 희망을 이곳 중앙총부에서부터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원음방송 재직 교무들과 직원들은 우리 원불교 교단 구성원 모두가 원음방송이 있어 든든하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원음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곳 중에 빠진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원음방송은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 사업 일환으로 개국을 했는데 당시 원음 교단의 형편으로는 방송국을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방송국 설립과 운영은 허가 그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당시 자산종법사님을 비롯한 많은 재가출가 교도님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익산에 먼저 개국을 했죠. 원불교의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서울이 아닌 익산에서 먼저 개국했느냐는 일반적인 질문을 합니다. 방송은 모두 서울에서 시작해서 지역으로 갔고요. MBC만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산에서 만들어서 서울, 부산이 가는 이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어쩌면 이것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원음방송이 익산에서 개국했다고 하는 것이 말해주듯이 이것은 당시 원불교의 현실이었고 어떻게든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 하는 명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서울, 부산, 아까 제가 쌍둥이를 낳았다고 하는 그것이 황인철 전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쌍둥이를 낳고 우리가 아사 상태에 빠졌다. 초기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부산 방송국이 개국하고 그 다음에 익산에 있던 키스테이션, 이게 이제 방송을 내보내는 본국 이런 말인데요. 그걸 서울로 옮기고 광주, 대구 허가를 받아서 우리 원음방송은 종교방송이면서 전국방송, 전국 네트워크를 갖춘 방송입니다. 그리고 원기 100년에 TV까지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한방건강TV가 있던 걸 이제 원불교 원음방송 TV로 전환도 했고 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은 TV가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왜 TV를 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라디오만 하는 소리방송에서는 기록이 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만이 아닌 영상과 소리를 모두 담는 역사 기록을 만든다. 이런 것이 TV방송을 개국한 뜻입니다. 어쩌면 이 기록은 먼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음방송의 개국과 더불어서 또 그 역할과 더불어서 달라진 원불교의 유상은 결국 교단적 염원이었던 군종의 승인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불교가 방송국이 있고 군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그게 그닥 큰 영향을 줄 수 없을지 모르나 종교를 어느 정도 알고 이 국가의 전파 허가를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는 지상파 방송을 가지고 있고 군종이 있는 원불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왕산 종법사님께서 4대 종교 반열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해주셨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교당, 원음방송의 방송교화가 원불교 세계교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 정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